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22년 전 여친에게 350만원 빌려줬는데 안 갚네요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전 여친이 그 당시 사귄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데요. 알고 지낸 지는 좀 되었지만 그래도 사귄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돈 얘기를 꺼내서 불안하긴 했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못 믿는 내색 안 하고 350만원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100만원을 갚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사귄 지 2달 만에 임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와이프가 되어버렸는데 남은 돈 달라고 하면 뻔뻔하게 애 낳은 걸로 퉁치자고 한다네요.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전 여친, 전 남친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전 남친 토스트입니다. 2018년 여성 카페인 쭉빵 카페에는 엄청 궁금했던 레시피 결국 전 남친에게 물어봤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전 남친에게 뭐해? 진짜 오랜만이다 라고 물어보며 먼저 여자가 접근을 하는데요. 전 남친이 진짜 오랜만이라며 그냥 폰한다고 하자 혹시 저번에 너네 집에서 네가 해준 거 기억나냐며 무슨 토스트 같은 거였는데 잼 바르고 그게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서 연락한 거라며 이걸 구실로 어떻게 다시 해보자는 거 아니니까 진짜 레시피만 알려달라고 합니다. 전 남친은 식빵에 크림치즈 바르고 블루베리 잼 발라서 렌즈에 10초만 돌리면 된다고 하는데요. 감사 하며 마무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잼과 크림치즈 어디 거냐고 물어보았고 결국 글쓴이는 어이없겠지만 혹시 잼이랑 크림치즈 어디 건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또 물어봅니다. 전 남친은 어이없는데 웃겨서 말해줄게 라며 크림치즈는 마담 로익, 잼은 엄마가 만들어서 보내준 건데 샹달프 거로 해도 맛있다고 친절히 설명하는데요. 진짜 미안한데 빵은 구워서 해? 라고 물어보자 너 진짜 이게 목적이네 라며 토스트기에 구워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전 여친은 감사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 짤은 전남친 토스트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졌고 이렇게 전남친 토스트 레시피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GS에서 남자친구 샌드위치라는 이름으로 해당 레시피로 샌드위치를 출시했고 지구 오락실에도 출연하며 전남친이 안 들어갔는데 전남친 토스트라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뉴욕의 브루클린 카페에도 엑스 보이프렌드 토스트라며 해당 토스트가 올라오는 등 K-토스트의 역량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마담 로이 크림치즈와 샹달프 잼 바이럴 아니냐는 의견이 있기도 했지만 정말 전남친 토스트는 어마어마한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듯 다른 메뉴로 전부인 김치찌개가 있기도 한데요. 블라인드엔 삼성의료원에 다니는 여성이 남친이 전부인한테 연락했네 라는 글을 올렸는데 남친이 이혼남이라는 거는 알고 만났고 전부인한테 연락해서 네가 만들어준 김치찌개 너무 생각난다고 먹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웃긴 거는 그 전부인이 김치찌개 만들어서 집 앞에 놓고 갔다고 하는데요. 둘이 만나지는 않고 폰으로 연락하고 찌개 배달하여 집 앞에 놓고 간 거라고 합니다. 여튼 삼성의료원도 빡쳐서 그 김치찌개가 얼마나 맛있길래 그랬냐고 하고 같이 먹었는데 맛있긴 했다고 합니다. 연락한 톡 내용도 김치찌개 얘기가 끝이고 둘이 만나지도 않고 다른 톡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참고 할리우드 스타일로 김치 계속 얻어먹어야 하는 거냐며 김치에 소주도 몇 잔 마셔서 어이도 없고 빡치고 뭔가 본인 기분을 본인도 모르겠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전 남편도 찾는 김치찌개집이라는 창업각도 떴다는데 아직 창업 소식은 없습니다. 이렇게 전 남친이나 전 여친 혹은 부모님에게 설 선물로 산삼만한 게 없을 텐데요. 잠깐 광고입니다. 매 명절마다 저와 함께 콜라보를 했던 정다운삼에서 신제품 산삼환을 출시하여 소개해드립니다. 그 이름하여 산삼기환인데요. 예전에 소개했던 정다운삼은 산삼을 통째로 먹었던 것이라면 산삼기환은 산삼의 농축액을 약처럼 만들어 먹기 편하게 만든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신이 있기에 14일 이내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도 하는데요. 그저 배양근 추출액이 아닌 7년근 산양 산삼 원물을 자연 그대로 담았고 단 한 입만으로도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 알씩 먹고 있는데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가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설 부모님을 위한 건강 선물 세트로 제격인 것 같습니다. 1000박스만 한정으로 판매한다고 하니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고
같기도 한데요. 현재 저와의 콜라보 가격으로 52,900원에 판매하고 있고 사은품도 쇼핑백으로 드리니 더보기 링크와 고정 댓글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광고 끝입니다. 다음은 전남친이 잘못 보낸 문자입니다. 2021년 어느 날 아침 7시에 모르는 번호로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숨막히고 지치고 힘들고 매일 너 생각하다 후회하고 찌질하게 운다며, 그래서 그냥 죽어버리려고 한다며, 그동안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서 미안했다며, 항상 건강하길 바랄게 라는 내용이었는데, 누구세요? 라고 하자 벌써 넌 나 잊었구나 라고 하고, 아니요 그쪽이 누군지조차도 모르는데요 라고 하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합니다. 폰 주인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너가 나한테 상처 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넌 양심도 없어? 죽고 싶으면 조용히 죽지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라고 하자 다이아 오빠가 다 미안해 라며 다 고칠 테니 한 번만 봐주면 안 됐냐며 부탁한다고 합니다. 다시 바라봐 준다고 오빠가 고쳐질 사람이냐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사람은 원래 고쳐 쓰는 거 아니랬어 라고 하자 다이아 어디야 한 번만 만나자고 하는데요. 전주로 와 라고 하자 전주는 왜 가 있는 거야? 라고 묻고, 나 남친하고 동거해 라고 하자 넌 좋은 남자 만났구나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빠 미안해 그만하자 라고 하자 다이아 제발 전화라도 해달라고 하는데요. 나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 고 하자 한 번만 제발 부탁이라고 하였고, 알았어 잠깐만 하고는 진짜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나무하며 너 어디 사냐고 물어보는데요. 다이아 으흥 하냐며 놀리자 너네 집 주소 부르라며 내가 너 찾아갈 거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이런 문자는 또 있는데요. 다혜에게 새벽 4시에 문자를 보낸 사람이 있었는데 술김에 문자 보낸다며 2번 다시 바람 안 필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번호 주인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자 그러지 말고 하나도 재미없다며 본인은 진지하다고 하는데요. 전화번호 바뀌었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자 제발 장난치지 말고 얘기 좀 하자고 합니다. 진짜 바뀌었다며 본인 사진을 촬영해 이렇게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누구 집이냐며 누구랑 있냐며 전화 좀 받아보라고 하여 결국 빡친 폰주인은 미친놈아 번호 주인 바뀌었다고 뭘 누구랑 있어 내 집인데 라고 고통을 칩니다. 벌써 딴 남자랑 같이 사냐며 언제부터 같이 살았냐며 이것만 말해달라고 하는데요. 네가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말하는 다혜 누군지도 모르고 진짜 번호 주인 바뀌었다고 하자 걸레 같은 이라며 끝까지 아닌 척 하네 같은 욕을 합니다. 빡친 폰주인이 이런 상도덕 없는 놈이 다 있냐며 넌 네 전 여친을 걸레라고 표현하냐고 하자 그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너 아닌 척 하느라 수고했다는 답을 하였고, 본인은 다혜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여튼 본인은 다혜가 아니라고 하자 그럼 넌 누군데? 라고 물어봅니다. 나 어기스 21살인디 이제 됐냐? 라고 하자 가지가지 한다 너도 다신 문자 안 할게 라고 합니다. 결국 전화 받아 라고 하는데요. 통화 후 상대방은 실례했다며 정말 다혜인 줄 알았다고 하였고,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라며, 근데 목소리가 애기던데 몇 살이냐고 묻자 14살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다음은 아빠와 너무 친하게 지내는 전남친입니다. 2022년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아빠가 2년 전에 헤어진 남자랑 아주 친하게 지낸다며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합니다. 처음 부모님께 소개했을 때가 만난 지 1년 조금 넘어서였는데 그 당시에 아빠가 발목을 다치셔서 집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같이 식사하고 얘기 좀 나누다가 아빠가 바람 좀 쐬시겠다고 나가셨는데 한참을 안 들어오셨고, 그래서 나가봤는데 그 남자 차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새 차에 환장하다 미친 수준이어서 단순히 차를 닦는 게 아니라 거울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남자는 아빠랑 몇 마디 나눠보더니 트렁크에서 본인 장비를 꺼내서는 아빠 차 본넷을 닦았고 40분 동안 광을 내고선 복장이랑 장소가 좀 그래서 현재로선 이게 최선이네요 라고 하였고, 본인이 비춰진 본넷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의 그때 아빠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뒤로 본가에 갈 때면 아빠는 왜 혼자 왔니? 왜 남친이랑 같이 안 왔니? 이러셨다는데요. 같이 본가에 가면 식사하고 바로 둘이 차 타고 세차하러 떠나버려선 저녁에나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뒤에 글쓴이네는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뒤로 아빠가 그 남자를 계속 만나고 다니는 점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물론 만나면 뻔하다며 세차를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아빠에게 있어서 삶의 활력소가 된 거라며 세차를 오래 하게 되면 체력적으로도 달리니 운동도 하시고 만나기 이틀 전부터 세차용품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들뜬 아이 같기도 하고, 아빠는 세차 때문에 본인을 만나러 지방까지 운전해서 내려오는 그 남자랑 세차도 하고 고기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가끔 술도 마시고, 반대로 서울로 올라가면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세차하면서 웃고 떠들고 그 남자가 마련해준 호텔에서 한숨 자고 오신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빠가 저렇게 밝아지셨는데 속 좁게 굴지 말라고 티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한다는데요. 이 집에선 나만 신경 쓰이나 보다며 얼마 전에 아빠 고향에서 산삼을 새 뿌리 보내주신 게 있는데 엄마, 아빠, 그 남자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주기적으로 고향에서 뭘 보내주시는데 그 남자한테 간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본인은 본가 가는 게 이젠 좀 그렇다며 광이 나다 못해 주변이 담긴 듯한 차, 그 차를 하루에도 몇 번씩 쓸어보는 아빠. 이건 뭐 헤어진 옛 연인의 흔적도 아니고 본인은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 그 남자랑 만나서 자제해 달라고 부탁해볼까 라며 마무리를 합니다. 세차 동호회 형 동생 된 거라며 둘 다 쓴이는 안중에도 없을 거라며 동호회에서 만난 친한 동생이랑 잘 지내는 거랑 생각하라고 하는 글이 배플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사람이랑 왜 헤어졌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짜 왜 헤어졌는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쏙뿌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